1월 15일 카타르 도하의 자신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한국은 이 경기를 3대1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워낙 아시아에서 강팀이라 이런 조별리그 단계에 특히 상대가 피파 랭킹 80위권인 바레인을 상대로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를 가져가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국제대회에서 쉬운 경기는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경기였고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도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스코어상으로는 한국이 앞서가기는 했으나 전반전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이어졌었는데요. 역시 같은 중동 지역 국가라서 그런지 바레인 선수들은 이미 카타르의 하마드 스타디움이 마치 자신들의 안방인 것처럼 보였고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으로 경기 초반부터 한국의 뒷공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선수들의 몸은 굉장히 무거워 보였고 특히 수비라인 쪽에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게다가 전반전 연이어 나온 3장의 옐로카드는 후방 수비라인에 더욱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9분 박용우가 옐로카드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역습을 저지하던 김민재가 또 옐로카드, 그리고 28분 파울을 범한 이기재가 또 다시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후방 지역에 위치한 선수들이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전부 카드 한 장을 안고 뛰어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후방 수비라인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비슷한 파울을 범할 시 경고 누적 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합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답답한 경기력에는 외부의 요인도 있었는데요. 지난 친선전 이라크전 한국 선수들은 석연찮은 판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석연찮은 정도까지가 아니라 거의 매수에 가까운 편파 판정이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에서 걸려 넘어져도 주심은 이를 무시했고 이라크 수비수가 이강인에게 박치기까지 했는데도 오히려 퇴장을 당한 것은 이강인이었습니다. 대회 시작 전부터 일어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정들에 한국 팬들은 본선 대회로 가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커져갔고 결국 그 걱정은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바레인과 대한민국의 경기가 꽤나 거친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던 것은 맞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경기를 맡은 중국의 심판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레인 선수들의 역습을 저지한 한국 대표팀이 상대의 결정적인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경고카드를 받게 되는 것은 규정상 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된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오늘 거친 파울과 태클들은 바레인 선수들이 더 많았고 대한민국이 후반전에 골을 더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행동들은 더욱 지저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한국은 옐로카드 5장 그리고 바레인은 고장 옐로카드 2장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판정의 변수로 인하여 한국 선수들이 전반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고 한국은 특히나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이런 경기를 수도 없이 뒤집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강인이었는데요. 전반전 바레인 수비수들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자 이강인이 직접 아래로 내려와 롱패스로 공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으로 논스톱으로 벌려주는 환상적인 롱패스는 몇 차례 한국 대표팀이 결정적인 골 기회를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 기회가 전부 허공으로 떠버리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강인의 발끝에서 경기의 흐름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결국 점유율을 회복하기 시작한 한국이 더 많은 공격 찬스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그토록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김민재가 환상적인 킬패스로 왼쪽 측면을 향해 공을 연결시켰고 이재성이 이 패스를 그대로 박스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뛰어 들어오며 왼발 가마차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골로 인해 한국은 하프타임 1대0 리드를 가져간 채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었으나 결국 전반전 불안정하던 수비는 후반 시작 10분도 채 안 되어 다시 바레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수비수를 맞고 튀어나온 세컨볼이 바레인 공격수 눈앞에 떨어져 그대로 우리 대표팀의 골망을 흔들고야 만 것인데요. 간신히 흐름을 잡았던 한국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골이었으나 오히려 이강인은 이 시점부터 그야말로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점골의 충격으로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도 했으나 오히려 이강인은 더욱 날카롭게 바레인 수비라인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56분경 이강인은 중앙에서 공을 받았고 그대로 흐름을 살려 드리블을 통해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부드러운 볼터치는 바레인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뺏었고 그대로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제역전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골은 그야말로 이강인 개인 능력만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원더골이었고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선수이기에 이강인이 차세대 월드클래스 제목이라고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이 기세를 몰아 추가골까지 기록하며 사실상 쐐기를 박았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황인범이 공을 받아 곧바로 빠른 타이밍에 침투하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이강인은 이 공을 오른발로 슛을 때리는 척하면서 한번 접었습니다. 바레인의 수비수는 완벽히 쏘가버렸고, 이강인은 다시 왼발로 감아차 추가골이자 자신의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석연차는 판정과 꽉 막힌 듯한 답답한 경기력 속에서도 이강인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의 능력으로 해결해버렸고, 이번 대회로 인해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주가는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를 지켜본 중국 팬들은 한국에 소속된 또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의 활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평소에 한국 축구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고 또 웃기게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경기가 끝난 후 각종 포털 사이트가 한국 대표팀의 승전보 소식으로 가득 찬 것만 보아도 한국 축구를 향한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 지역 쪽에서 손흥민의 인기는 엄청났고, 한국과 경기를 가질 때 한국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팬들은 이번 바레인전을 시청하면서 손흥민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볼 생각이었지만, 이강인이 미쳐 날뛰면서 경기를 멱살잡고 캐리하자 도대체 저 선수는 누구냐고 반색을 하면서 되물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강인의 이름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모른다는 것이 비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나, 워낙 폐쇄적이고 다른 나라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오만한 중국 축구팬들의 특성상 손흥민 말고 다른 축구 선수들의 이름은 잘 기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강인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뽐내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왜 한국한테만 저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나며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 선수가 손흥민이야? 아니 다른 선수라고? 저런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건 손흥민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강인을 모를 수가 있냐 바보 같은 놈들아. 축구팬이라고 자부할 거면 평소에 유럽 축구 좀 챙겨보면서 살아라. 프랑스 리그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이강인의 이름을 알고 있지. 5년 안에 이 선수는 엄청난 월드 클래스가 되어 있을 거야.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다음으로 밀어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야. 파리의 구단주이자 이번 개최지인 카타르의 국왕은 이강인의 퍼포먼스가 기쁘겠어. 왜 항상 한국한테서만 저런 재능들이 쏟아지는 거지? 일본조차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 같은 빅클럽 핵심 선수들은 현재까지도 없어.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들은 피지컬이 뒷받침되고 있어. 이강인도 키는 큰 편이 아니지만 몸이 굉장히 두꺼워. 단순히 발 기술만 좋다 해서 유럽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지.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피지컬과 신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일본과 한국 모두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는데 동아시아 3국 중 유일하게 중국만 승리를 못 챙겼네. 애초에 이런 수준 낮은 축구에 뭘 기대하는 거야. 나는 이번 아시안컵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과 손흥민이나 응원할 거야. 이제는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이라는 이름 석 글자도 단단히 각인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최근 이강인은 국가대표팀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지대해져 가는 중이고, 그야말로 앞으로 한국 축구를 10년 이상 이끌어갈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경기 한국이 퍼펙트한 경기를 펼쳤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지만, 이렇게 경기를 혼자서의 힘으로 뒤집어버릴 수 있는 선수의 존재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더욱 상대팀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5일간의 휴식을 가진 뒤 1월 20일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은 가급적 이 경기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진작에 확정 지은 뒤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주고 싶을 텐데요.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현재 가벼운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져있는 상태이고, 한국 선수들은 미래를 대비해 체력을 더 비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강인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양발이 다시 한번 득점력을 폭발시켰으면 좋겠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